네, 들으신 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네, 향후 남북 협력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가 농담 삼아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첫눈이 내린 게 좀 좋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북 제재 면제 부분, 뭐 큰 의미는 저희가 분명히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은 심리는 좀 다르겠죠. 예. 눈과 비가 어떻든 간에 그 다수의 이 사람들이 눈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의미 그런 차원에서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설득한 결과. 예. 이 철도 협력 사업에 있어 가지고 뭐 유류라든지 또는 그 기관차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북 제재 예외 조항 이것을 그 발표했다. 예. 이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희소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이 이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도 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좀 가능해지겠죠.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같으면은 예. 조금 그 늦은 감이 있죠. 이미 그 남북 정상 간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시 이것이 11월 말, 예. 12월 초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철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철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현장 조사를 하려면은 짧게는 10일, 좀 길게는 한 보름, 10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아마 내주 초에 남북한에 협의해가지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 실질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속도로 낸다 하더라도 적어도 남북한의 이 착공시 이것은 12월 중순쯤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공동조사 부분에 한해서 지금 예외가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철도 이 도로 이 현장 조사하기 위해서는 예. 일정 그 이 구간까지는 우리의 기관차라든지 또 거기에 적어도 한 뭐 화차라고 합니까? 예. 이것이 한 뭐 좀 한 6, 7 이렇게 칸이 가야 되겠죠. 네.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또 한 적어도 보름 정도까지 이렇게 하려면은 유류라든지 그렇죠. 식량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겠죠. 위반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유류가 물론 네. 용도, 그다음 제 관리, 그 이후에 혹시 남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 또 유엔의 대북 제재위원회하고 협의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자 자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어떻든 간에 우리 정부가 일례로 이런 이 현장 공동조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정 규모의 유류를 가져가더라도 그 유류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이 혹시 남으면은 우리한테 가져오고 예. 이런 것을 아마 잘 설득했고 그에 의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정했다. 특히나 이런 이 철도도로 연결에 있어가지고 이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이걸 인정했다는 건 국제사회가 남북 간의 철도도로 협력 사업 더 나아가지고 예. 뭐 이거 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남북 간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희망을 주는 이런 하나의 조치가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어찌 보면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한 단계 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점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게요.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이후에 그 많은 절차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따지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봐주겠다.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그 현장 조사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 예. 예외 조항을 인정했다고 보였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철도도로 현대와 관련해 가지고 3단계의 전략적 접근한다 이렇게 네.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1단계는 방금 엠께서 말씀한 대로 현장 조사를 하고 2단계는 공동 연구를 하고 예. 3단계는 실질 협력을 하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3단계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실질 협력까지 가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깊은 연관을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예. 그렇다 하면은 우리 정부의 지금 문제 대북 정책, 평화의 번영의 한반도 정책 보면은 이런 비핵화, 이런 남북 관계 백년 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소 설득하는 시간, 북한을 설득하는 시간, 미국을 설득하는 시간, 또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설득하는 시간 필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3단계의 이런 그 접근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 하면은 이번에는 이런 현장 조사 여기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예조항이다. 예. 그렇다 하면 공동 연구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 없겠지만 앞으로 실질 협력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 한미 간에 그때. 또 그리고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간에 또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이런 그 철도도로 협력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 예. 지지와 협조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차후에 북한의 비핵화 어느 정도 진전된다 하면은 철도도로의 실질적 협력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 물론 단계마다 걸림돌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첫 단계를 잘 풀었다는 점에서는 좀 희망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일전에 이 사실은 이 남북 간의 이런 그 협력 사업이 있어가지고 네. 뭐 미국이라든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의 협조 또 이에 대해서 대안을 다 준비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한미 간에 또는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간 협상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현장 조사가 좀 빨리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작 단계에서 어떤 물품을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남북 간 협력을 협의를 해야 된단 해봐야죠. 말이에요. 예. 그런 차원부터 그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한미 간에 충분하게 사전 단계부터 조율해야 된다. 이것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도 남북 관계의 특수성, 이런 협력의 특수성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도 좀 더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이번에 이렇게 그 이 철도 도로에서 이런 그 이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 예조항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는 희소식이다. 그래서 좀 더 지나친 낙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되지만도 지나친 비관 이것은 패배주의다. 이런 생각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키포인트는 북한의 비핵화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IAEA가 지금 현재 북한 내로 가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뭐 IAEA라는 것은 그 이 핵과 관련 예. 일종의 시설, 물질 뭐 또는 그 이 과학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찰과 검증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죠. 예. 특히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IAEA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간다면은 가장 경험이 있는 것은 영변 핵단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 IAEA가 많이 들어간다면은 북측에서는 일종의 그 이 남북미 예. 특히 북미 간의 현재 핵의 동결 거기에 대한 사찰 검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과거 90년대, 2000년대 이런 경험적 사례를 비춰봤을 때 미국은 예. IAEA 이런 사찰단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적인, 좀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비록 IAEA가 국제의 기구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을 대부분 따른다. 그러진 않나 보네요. 사실은 국제기구인데 그렇지 않지만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렇다 하면 IAEA 기구가 올 필요 있느냐?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미국이 미국에서 사찰단 검증단 오면 되지 않냐? 예. 이렇게 지금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도 어차피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의 정상 지도자상 예. 이것도 하나의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국제기구와 좀 더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것을 또 활용할 필요는 있겠죠. 어찌보면 국제기구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그 일반 국가보다도 예. 국제기구라는 건 좀 더 객관성이 담보되는 이런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봤을 때 과거에 IAEA에 조금 서운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자치에 대한 무슨 사찰 검증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다 하면은 네. IAEA 사찰단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이 국제기구와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또 지금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뭐 일정을 좀 연기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혹시 뭐 IAEA 핵사찰에 대한 어떤 이견 때문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지금 현재 이 북미 간에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지금 좀 더 지연되고 있죠. 이것이 단순하게 양측 간의 일정상의 조율이 네. 잘 안 돼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찰 검증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쟁점에 대해서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이 연기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근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그 상황 증거 예. 좀 더 이것은 좀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북미 간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나 북한과 미국의 양 정상이 서로 존중, 신뢰,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내년 초에는 예. 반드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 대해서 북미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고위급 회담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런 쟁점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정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일전에는 미국의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혹시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 간다 하면은 폼페오 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휘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은 그런 하나의 이 목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이 부장관의 네. 만남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 뉴욕 또는 워싱턴을 간다 하면은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난 것이 아니겠냐. 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북한의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완화하려는 입장을 보이면서 뒤에서는 좀 미국 측 편을 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 카드를 중국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중국의 예.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 예.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안정, 세 번째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것은 이 시진핑 주석 이 등극 이후 일관된 예. 한반도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여기에서 우리가 대북 압박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은 조금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모순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정제,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정제는 충실히 이행한다. 이것이 일관된 중국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러나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예.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입장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목적은 이것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 북한을 대화의 탁에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 이걸 위해 가지고 남북 간에 또 그리고 북미 간에 이렇게 나름대로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 수립이라든지 평화체제 구축 문제라든지 또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리고 북한이 일정 부분 몇 가지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 네. 이것을 한 것을 볼 때 이제는 미국도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예.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대북 제재도 완화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이런 촉구성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중국의 일관된 언행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방금 앵커에서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외형상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 입장을 네. 또 뭡니까 미중러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미중러 이렇게 또 고위급의 만남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화 이런 거 앞두고 나서는 뭡니까? 북한을 또 이 압박 제재 옥죄는 예. 또 그런 현상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이 한반도 정책에 대한 3원칙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북 제재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찬성하지 않고 단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것은 중국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외교 관계지만 아주 단순하게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면 북한을 더 품을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좀 느슨하게 놔줄 것인가 그런 질문은 답변이 어려울까요? 참 이 한반도 예. 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좋고 예. 미중 관계가 좋으면은 이 대화 교류가 되고 핵 문제도 소위 말해 비핵화의 진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예. 그러나 남북 관계 단절되고 미중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고도되고 또 그리고 국제사 압박 제재는 더욱더 강화되고 예.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는 더욱더 긴장되는 악순환을 거쳐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이것은 3원칙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압박 제재를 통해 가지고 예. 북한을 비핵화를 진전시켜 이런 하나의 그 이 전략적인 구도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도 결국 뭡니까? 한반도에 있어 가지고 냉전 시대에 보면은 그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까요? 예. 다시 말해서 미중 간에 있어 가지고 때론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완충 역할, 때론 북한을 압박하면서 완충 역할 했죠. 앞으로도 중국의 국익 이 차원에서 어떤 데는 북한을 끌하면서 이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지원이랄까 이런 우회적인 이런 걸 하고 또 어떤 때는 미국과 함께 압박 제재 여기 대해서 동참하는 뭐 이러한 병행 전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분석을 전망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어떤 생각일까? 물론 말씀처럼 압박 제재를 하면서도 또 유화책을 던지고 있잖아요. 내년으로 예정된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미국은 지금 북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의 이런 그 이 외형상 예. 이런 정책이 분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화 여기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한다면요. 대화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시간이 없다. 빨리 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시간 게임 하지 않겠다. 예. 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대화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는 이것을 어찌 보면 좀 더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이거 보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미국이 적어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에 대해서 예외 조항 또 우리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이 제임스 매티스 이 국방장관이 이 한미 군사 훈련 이에 대해서 축소할 수 있다는 용의 예. 또 지금 뭡니까 내년 초 반드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런 메시지 특히나 지금 이제 한미 간의 워킹 그룹 구성에 대해서 첫 이 선물 탄생한 것이 지금 이제 예외 조항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큰 틀에 있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여기 대해서는 거의 내년 초로 가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도 이 대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북미 간의 이런 실무 고위급 이것이 수면 위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연내 만약에 두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이 준다면은 내년 초 이렇게 가능하겠지만도 이것이 다시 내년 초로 고위급 회담 넘어가면은 네. 제2차 정상회담도 좀 더 들이밀고 그렇다면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정착
이런 부분이 수년 연기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람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